안녕하세요. 26짠입니다. 8월 중순 6,200만 원에서 11월 자산이 어느덧 7천만 원에 넘어갔습니다. 촬영 시점 생활비를 쓰고 나서 6천만 원대로 내려갔었지만 11월 월급을 받고 완전히 넘어섰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유튜브가 돈이 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다짐과 기록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올해 2월에는 5천만 원을 달성했다는 성취감이 있었는데 이때 영상을 찍자는 마음이 있었지만 미루고 미루다 7천만 원 달성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연말이 될수록 내년까지는 1억이라는 금액을 모으기에는 충분한 기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보다 뛰어난 사람도 많지만 사회초년생이 되실 분들과 되는 분들에게는 많은 정보들 중에서 저 또한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아직 학생이라면 학업과 자기계발에 집중하여서 미래 소득을 크게 늘리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돈을 모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대학생 시절 넘어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일을 한다는 책임감과 부담감 때문에 좀 더 자유를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현실에 대한 답답함도 있었고 일을 포기하게 되면은 생계에 대한 위협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듯 돈이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있습니다. 또한 돈이 많은 부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그럼에도 일은 하기 싫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놀부 마인드도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자신이 왜 돈을 모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쓰면서 행복감을 느끼는데 마땅한 동기부여도 없이 돈을 모은다면 과정 자체도 괴롭고 금방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모으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삶의 방향성도 같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사회초년생 분들에게 저축을 위한 기본 세팅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초년생이면 대학생 시절 소비 패턴을 버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세 번째는 선저축, 후지출, 소비와 저축을 분리하자는 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2023년 2월에 입사를 하였고 그때 당시에는 2천만 원 정도의 돈을 모았었어요. 돈을 굴리지는 않고 있었는 상황이었는데 취직을 하고 나서부터 돈을 모아서 21개월 동안 5천만 원에 대한 자금을 모았고 올해는 3천만 원 정도에 대한 자금을 모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많은 돈은 아닐 수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저축률이 65% 정도 돼서 꽤나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자린고비 삶까지는 아니고 그냥 충분히 즐기면서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는 중에도 미래를 위한 자금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점이 직장인이 되고 돈의 씀씀이를 크게 늘리지 않았던 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꼭 최근에 취직을 한 사회초년생분들이라면 대학생 시절 소비 패턴을 버리지 말고 돈을 모으는데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시절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80에서 100만 원 정도를 썼거든요. 지금 자취를 하면서 평소에 소비 금액을 120에서 130 이내로 소비를 늘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의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서울에서 지금 자취를 하고 있고 연애도 하고 있고 차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소비 금액을 늘리지 않고 소소한 행복을 즐기는 것이 스트레스 없이 저축을 할 수 있었던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은 자신의 소비 금액을 체크하기 위해서 필수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무지성 소비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계획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말을 하면서 제가 2024년 지출 비용을 확인해 봤는데요. 선물 및 경조사 비용으로 저는 한 300만 원 정도 썼더라고요. 근데 식비도 300만 원 정도 나온 만큼
제가 선물과 경조사 비용으로 꽤나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한 해가 지나면은 직장인분들은 자기 소득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소득에 대한 저축률을 설정하고 그 돈에 맞춰서 지출 항목 중에서 자기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해놓고 그 부분을 줄여가며 소득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올해 소득이 늘었지만 늘면서 이제 작년에 53% 정도의 저축률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65%까지 늘릴 수 있었던 점은 제가 줄일 수 있는 소비 항목을 부분적으로 줄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저축을 하면 선저축, 후지출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선저축, 후지출의 방식처럼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 괜히 힘이 빠지는 사람이라서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는 이런 방식으로 소비를 절제하고 있어요. 저는 총 4개의 통장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월급 통장, 두 번째로는 CMA 통장, 세 번째로는 지출 통장, 네 번째로는 대출 이자 통장을 만들었어요. 제가 게으른 부분도 있기도 하고 통장에 많아질수록 관리가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4개로 지금 운영 중이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거인 지출 통장이랑 네 번째 대출 이자 통장도 합치고는 싶은데 정리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사용 중인 것도 있어요. 저는 월급날 월급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우선 네이버 CMA 통장에 모든 돈을 넣어둡니다. 월급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모두 걸어둔 상태이고 그리고 매월 1일마다 CMA 통장에서 소비 통장으로 매월 쓰는 금액인 12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인 100만 원을 우선 입금을 해놔요. 그리고 100만 원을 거의 소비했을 때부터 저희 예산이 곧 한계에 도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좀 더 자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지난달 말일까지 필요했던 생활용품과 고정비는 월 초에 처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월 말에는 여유 자금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월 초에 사람을 만나면서 돈을 쓰고 난 뒤에는 월 말에 쓰고 난 뒤에 월 말에 이제 필수 항목을 나중에 사다 보면은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합리화를 하면서 비용을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은 저의 7천만 원의 달성 소감과 돈을 모으면서 기본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돈을 아낀 저축 방법과 다양한 소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